강원도 내 119 안전센터 10곳 중 6곳은 급식실이 없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운영 비용이 없기 때문인데 예산 반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열악한 119 안전센터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철원 평야를 찾는 두루미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통제선이 북상하고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 2027년까지 8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됩니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IT 중심 산업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17일 강릉시 주문진읍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강릉시청 공무원들은 성금을 모아 마련한 연탄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배달하고 위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특히나 119 안전센터의 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119 안전센터 소방관들은 급식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급식실 운영을 못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 공무원들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출동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사건,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에게는 별도의 식사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이제 출동이 만약에 걸리면 이제 갔다 와서 식은 거 먹을 때도 있고 뭐 걸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식사를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 지역 일부 119 안전센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원주시 외곽에 있는 한 119 안전센터입니다. 이렇게 식당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정작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식사를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도내의 절반 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 119 안전센터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곳은 전체 77곳 중 46곳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경북과 울산도 모든 안전센터에 급식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하게 가장 많은 119 안전센터에서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식사 도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서 출동하고 다시 돌아오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을 언제라도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119 안전센터 전체 급식실 운영을 위해서는 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이제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22년도에 18개소 이제 하다가 23년도에 31개소로 이제 확대시켰어요. 자꾸 이제 확대시키는 예산 관련돼서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위험하고 험난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명감 하나로 뛰고 있는 소방 구조대원들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죠. 바로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와 재두루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시베리아에서 두루미떼가 날아와 철원 평야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네, 그런데 계속되는 민통선 북상과 개발 요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쭉한 목과 다리,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새 한 무리가 벽실을 주워 먹습니다. 멸종위기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입니다. 국내 최대 두루미 서식지인 철원 평야엔 매년 수천 마리의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철원 지역은 드넓게 펼쳐진 곡창지대로 먹이가 풍부한 데다 사람의 발길이 적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많아 철새들이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 마리 수준으로 관측됐던 국내 재두루미 개체수는 지난해 만여 마리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두루미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두루미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과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어서입니다. 머릿수는 늘어나는데 살 곳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북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두루미가 이용하고 있는 농경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 두루미와 제두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영향에 간섭이 되게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계속 서식지들이 점점 좁아지는 나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루미 보호를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가 사라지면 이 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DMZ 자체는 문화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생태적으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루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보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낙뢰 방지용 금속선을 철거하는 등 두루미의 전기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두루미 보호를 위해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가공지선을 철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미연 표지판을 288개를 설치하여 두루미가 전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겨울철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두루미. 손님 맞이를 위해선 관계기관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시, 한국동서발전 등과 17일 강원도청에서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심규원 동해시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각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시 북평산단에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 8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원주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이 17일 원주시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 혁신도시 내에 8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 데이터 센터는 AI 반도체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특징입니다. 원주시는 데이터 센터 건립으로 IT 중심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할 텐데요. 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입시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입시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가채점 결과로 본 올해 수능 정답률 하위 문항 15개입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의 경우 하위 1, 2, 3위 문항까지는 지난해보다 정답률이 높지만 나머지 12개는 정답률이 월등히 낮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진 겁니다. 미적분의 경우에도 하위 15개 문항 대다수가 지난해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영어 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중킬러 문항이 워낙 증가하여 중2권 이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고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이 수시 지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 과목으로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점수가 낮아져 등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27년 만에 가장 높은 재수생 비율도 변수입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재수생은 31.7%로 응시생 3명 중 1명꼴입니다.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상위권, 즉 1등급, 2등급을 차지함으로써 재학생들은 3, 4등급을 차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올해는 수시 이율 인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가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학률과 통계를 만점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가 139점 내외로 나올 것 같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만점이 147점 내외로 나올 것 같아서 약 9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년과 비슷하게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역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 계열에 지원해 교차 합격하는 경우가 늘어나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입시기관이 발표하는 등급 컷이 실제와 최대 5에서 6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며 가채점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시 지원 학생들은 일단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우리 화폐 전시관은 세계 유일의 모자 화폐 탄생지임을 알리는 그런 시설로서 현행 실물 화폐, 그리고 미디어 예술 작품, 그리고 체험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에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입부 로비에서는 율곡 선생님과 사임당과 관련된 이야기와 영상을 오토마타 전시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고,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물화폐 약 580점을 전시하고 있고, 또 나만의 화폐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 율곡과 사임당이 전해주는 5만 원권과 5천 원권을 만들게 된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강릉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전시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 박물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용하던 화폐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랍고 되게 역사도 많이 깊은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2023) 강릉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17일 강릉시 주문진읍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강릉시는 시청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400만 원을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성금 전달에 이어 강릉시 주문진읍 일대 어려운 이웃 20가구를 방문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위로했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기부된 연탄을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원주 구도심 단계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습니다. 원주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식이 17일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서 열렸는데요.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은 우산동 미광연립에서 원주천 합류부까지 약 1.65km로 하천을 덮고 있던 구조물을 철거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또 복원된 하천에는 갈대와 잔디를 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을 설치해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50대 등산객이 설악산에서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7일 날 12시쯤 설악산 국립공원 칠선폭포 아래에서 56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설악산 비룡교 인근 폐수회로에 마지막 모습이 찍혔고 이후 연락이 끊겨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공단이 15일부터 수색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7일 양구군 상용터널 인근에서 30대 경찰관 A씨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오전 11시 20분쯤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팔이 골절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BMW 승용차와 아이서티 승용차가 부딪혀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17일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강릉휴게소 인근에서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차량 화재와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모두 진화했는데요.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